안녕하세요. 저는 휴넷 인재경영실의 문주 실장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정말 읽고 봐야 할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서 실제로 독서 인구는 많이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AX 시대를 맞이해서 독서의 중요성은 또 다시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션에서는요, AX 시대 휴먼 스킬 강화 방안을 위해서 독서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일 잘하는 사람은 논어에서 배운다 저자이신 김은혜 그룹앤코리아 부사장님 모시고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부사장님 워낙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오늘 라이브 시청자분께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은혜라고 하고요. 현재 영국 광고 마케팅 WPP 그룹엠에서 인사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하고 일본 그리고 다양한 나라에서 여러 탤런트들과 함께 인사 업무를 맡고 있고요. 좋은 기회로 올 1월에 일 잘하는 사람은 논어에서 배운다를 쓰게 됐고요. 누구보다도 독서 경험 그리고 리딩이 주는 힘에 대한 많은 힘을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부사장님 소개해드리니까 더 이 시간이 기대가 되는데요. 부사장님 요즘 이렇게 네. 다시 독서가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사실 뭐 책 읽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네. 그거 이제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왜 하필 AI 그다음에 AI를 넘어서 AX 시대라고 얘기하는 인공지능의 전환 시대에서 더욱더 리딩이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삶과 일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길래 그러는 것인가. 그걸 제가 오늘 간단한 강의에서도 녹여왔지만 결국은 생각하는 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시스템과 시대가 가져오는 편리함과 언제 어디서든 난리지와 경험을 간접적으로 소비할 수 있지만 결국은 내가 직접 소비하고 직접 생산하지 않으면 이젠 그쵸, 도태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AI 리터러시 어쨌든 현대 사회의 문해력에서 이제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대 사회의 문맹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독서가 다시 한번 더욱더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AI 리터러시, AX 시대에 이렇게 짧게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또 교육 담당자들, 우리 기업에서는 이런 부분을 우리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또 인식시키고 어떻게 교육을 설계하고 기획할지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조금 강연을 통해서 어떤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준비하고 이 조직 안에서 만들어 가야 될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저희 회사에서 그 L&D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하고 늘 얘기를 하는데요. 이 독서 경험, 독서 경영이라는 것이 누구나 들어도 당연히 좋은 거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 그 교육을 기획하고 리딩하는 담당자가 어떻게 우리 조직에 적합한 독서 경험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독서가 도움이 된대. 이런 책이 요즘에 유행이래. 이런 것들이 우리 비즈니스에 도움이 된대. 이런 식으로 쫓아가기식 독서 경험과 경영은 저는 굉장히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짧은 내용을 통해서 지금 오늘 라이브에 들어오신 교육 담당자 분들부터 먼저 우리 조직에 가장 적합하게 어떻게 독서 경험을 랜딩할지에 대한 리플렉션의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부터가 이제 리딩으로 리딩하라인데 이거 이지승 작가님의 책 제목을 제가 인용을 한 건데요. 이 책 제목만큼 지금 우리에게 왜 독서 경영 그리고 실제로 리딩이 중요한지를 표현한 적합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제 크게 한 4가지 꼭지로 독서 경험이 지금 시대 그리고 일뿐만 아니고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전달하고 싶은데요. 더군다나 이제 교육을 디자인하고 조직에서 인재들을 관리하고 이끄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강조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담당자분들이 이제 독서 경영을 디자인할 때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은 뭐냐면 책을 읽혀야 된다라는 책임감이에요. 구성원들에게. 그쵸? 나도 안 읽는데 우리 아이도 안 읽는데 어떻게 구성원들에게 책을 읽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독서하기에 대한 생각을 데피니션부터 시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도 썼지만
그 일과 삶에서 독서의 중요성을 알지만 이게 별도의 작업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이 없어. 어떤 책부터 읽어야 돼.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독서라는 거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하기가 아닌 생각하기로 접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독서 경험의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썼지만 우리가 대부분 아는, 그쵸? 프랑스 차르즈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저는 이거는 나는 책을 읽는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저희가 이제 AI 리터러시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리터러시 하면은 문해력이라는 얘기잖아요. 이전의 문해력과 AI 시대의 문해력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렇죠? 그 전의 문해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글을 읽고 쓰고 이해하고 적용해서 발전시키는 과정까지를 문해력으로 봤지만, 지금 AI 문해력은 이거 제가 그 위키피디아에 있는 거를 그대로 베껴왔는데, 인공지능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해야 된다는 능력이에요. 기본적인 문해력이 갖고 있는 데피니션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이전의 문해력과는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부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왜 우리가 AI 시대, AX 전환 시대에 독서를 중요히 생각하냐면, 이젠 AI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모든 지식과 경험, 하는 행위가 경험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플랫폼이든 커뮤니케이션이든 시스템이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터랙션을 통한 과정이 아니고 각각의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AI 환경에서 그 AI 환경을 경험함으로써 그 안에서 문제 해결 능력과 그 안에서 창의력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경험이라는 핵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독서가 생각하기이고 경험하기에 가장 출발점이 돼야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가 독서 경영, 독서 경험이 AI 리터러시에서 어떻게 발휘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바로 우리가 요즘 말하는 논리, 창의, 설득, 감지력, 이런 것들은 AI가 대신해 줄 수가 없죠. 뭐 좀 더 시대가 발전하고 여러 가지 알고리즘과 데이터로 인해서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것조차도 인간이 구성하고 기획해서 AI 안에서 실현하는 것들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도 끊임없이 이런 논리력과 창의력이 요구되는 상황은 과연 이건 하루아침에 나올 수 있느냐? 절대 아니죠. 생각하기가 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 생각하기를 인위적으로 우리가 자극하고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리딩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AI 리터러시 시대에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눈치, 우리가 센스, 감각 같은 말이죠. 근데 좀 더 다양하게 전달하고 싶어서 제가 다른 용어들을 좀 써봤는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유로움과 유머입니다. 네. 독서 경영의 가장 큰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책 읽으면 너무 좋아요. 뭐 생각할 수 있고 창의력. 아니요. 저는 독서 경영이 주는 가장 큰 건 여유로움과 유머다. 사람과 사람 사이, 조직과 조직 사이, 클라이언트와 또 비즈니스와 그 독서하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연습이 된 사람들에게 나오는 여유로움과 유머는 조직 문화뿐만 아니고 개인의 일과 삶, 그리고 동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윤활유적인 작용을 하죠. 그게 어디서 오냐? 일을 잘하는 사람만이 유머가 있고 여유로움이 있냐? 절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 사실 책을 많이 읽지 않아도 인수인계만 잘 받아도 어느 정도 일을 잘 쳐내고 하이 퍼포머로 퍼포밍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러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주변에서도 하이 퍼포머 분들 보면 대외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생각을 여러 가지 채널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기도 하고, 이 사람이 이런 다양한 소고를 통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기를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주변에도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밑에 썼던 것처럼 이 독서 경험은 계속 끊임없이 자극을 주는 밑거름이 되고요.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보이는 것들이 이제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이 독서가 주는 거는 내가 아는 시야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더 깊이 있게 나를 데려고 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만큼 조직에서 단순히 개인의 지적 호기심을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조직 내에서 그 사람이 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잠재력을 도와주는 가장 큰 기폭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AI, AX 시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책 얘기를 하게 되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문학이 되게 중요하다.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뭐 인문학에 대한 정의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부터는 AI 문학과 인문학의 대립, 뭐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시대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조금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생각해 보시면 되게 아이러니한 게 결국 이 AI라는 구성도 우리 인간이 하는 거거든요. 제레미 러프켄의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두껍고 읽기가 지루하지만 그래도 읽혀지는 책 중에 하나인데 그 책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뽑았던 내용이 뭐가 있냐면 거기서 나오는 거 0.1%의 사람이 모든 권력과 결정권과 그다음에 미래를 디자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잉여 인력으로서 그 사람들을 따라간다. 우리가 초고도화된 시대, 그 다음에 AI 시대라고 하는 것들도 결국은 그런 0.1%의 인재들이 디자인을 해서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끌려가는 잉여 인간이 되지 않으려면 그런 0.1%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그다음에 어떤 사고를 디자인하는지를 늘 훔쳐보고 노력해야 된다. 그거의 바탕은 인문학이다. 그들이 그런 창의적인 생각과 디자인을 하는 거에 모든 기반은 인문학에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인문학이 어떤 거기 때문에 그럴까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뭐 인문학은 뭐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인간에 대한 경험과 생각 모든 것들이 연구되어진 그리고 검증되어진 것들이죠. 그래서 독서 경영이나 독서 경험을 할 때 저는 시작점을 인문학 토픽에서부터 시작하라고 많이 조언을 드려요. 그럼 되게 어려워하세요. 갑자기 소크라테스를 전 직원들에게 읽으라고 해야 되냐. 물론 방법론적으로는 너무 다양해서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팁을 드리기는 너무 어렵지만 그만큼 사고하기에서부터 시작하는 독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팁을 드리자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철학이나 인문학에 대해서만큼은 주니어, 미들, 그 다음에 임원 레벨까지 모두 다 굉장히 평등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특정 경영 아이템이라든지 어떤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MBA를 공부하는 구성원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별도로 그런 부분에 활동을 많이 하는 임원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같이 이제 같은 공간에서 관련된 독서 경험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더 많이 알고 누군가는 저건 아니야. 이제 이런 어떤 대화들이 아주 쉽게 만연하게 되는데 이제 인문학과 철학으로 접근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같은 선에서 같은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는 공통점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는 독서 경영의 초기 시발점은 꼭 인문학으로 시작하셔라 라고 권유를 하는데요. 뭐 요즘엔 가볍게 다가설 수 있는 인문학 책들, 그 다음에 인문학 전공 강사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고요. 인문학으로 이젠 독서 경영을 시작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자 기준으로 우리 조직에 가장 챌린지가 뭐인지를 생각하시고 거기에서 화두를 뽑아내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사고력이 떨어지는지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떨어지는지 아니면 너무 본인들이 지금까지 했던 업무에 기대어서 새롭게 생각하는 방식에 게을러진 건 아닌지 그런 문제점들을 HR 그 다음에 리더십 그룹에서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발점으로 인문학의 어떤 토픽을 뽑아 오셔서 전개하시면 아마 가볍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엮은 이제 그 논어에 대해서도 보면 여러 가지 조직에서의 사례들과 공자님의 말씀들을 제가 엮으면서 최대한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뭐 논어를 한 번도 읽지 않은 분들이건 아니면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이더라도 그 논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리플렉션 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들을 구성원들 간에 이제 사례를 들어가면서 얘기하는데 굉장히 재밌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한 가지 예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또 그 다음으로서 독서 경영을 디자인하는 데 되게 중요한 거는요. 사실은 독서라는 건 깊이보다 넓이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각자 조직에서 맡은 이제 롤과 리스폰시빌리티가 있잖아요. 그런 개별적인 직무의 스킬업이 아닌 본인의 업무뿐만 아니고 우리 조직이 굴러가는데 다양한 펑션이 어떻게 기능적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데 독서만큼 좋은 게 정말 없거든요. 왜냐하면 늘 내가 데일리로 일하면서 습득하는 지식과 경험은 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감이 생기고 좀 더 유연하게 업무를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더 이상 그 넓이가 넓어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서 경영의 가장 큰 장점은 각 직무의 스페셜리스트인 분들이 제너럴리스트로 업무 역량 또는 스콥을 넓힐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도 썼지만 인공지능 전환, AX 전환 시대에 요구되는 캐퍼시티, 역량이라는 거는 사실은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제너럴리스트로서의 시각을 더 요구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전문성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점점 더 이제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될 일이 많죠. 왜냐하면 그런 전문성들이 계속해서 AI로 인해서 축적되고 쌓아지고 그게 더 확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컨버전스 능력, 융합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서도 T자형 인재,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거 이미 유명한 비즈니스 아티클에서 연구된 건데요. 앞으로는 이런 T자형 인재들이 조직을 또 이 비즈니스 환경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제가 설명한 맥락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인문학인가에 대해서는 뭐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지만 뭐 이 PPT 장을 보시라고 만든 것보다는 인문학이 갖고 있는 컴플렉시티가 우리가 사고를 연습하고 그다음에 사고하기를 시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면 어떤 로지컬 싱킹, 논리적인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지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생각을 먼저 접근해야 되는지 하는데 궁극적으로 인문학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모든 인간 사고의 영역의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고 집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독서 경영의 어떤 공통된 프로그램을 기획하신다면 단연코 인문학에서부터 출발하시라고 권유드리고 싶고요. 또 별도로 레벨이나 직군이나 특정 팀에 관련된 독서 경영은 말 그대로 그 팀과 조직이 갖고 있는 챌린지한 포인트에서 주제를 뽑아서 그 주제에 적합한 내용의 어떤 리딩으로 디자인을 하셨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림에서도 보셨다시피 이런 알고리즘 자체가 우리가 AI에서의 알고리즘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단순히 특정 트렌디한 경영 경제 정보보다는 인문학에서 그런 사고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지금 25년 넘게 하고 있는데 직장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주변 환경, 그다음에 비즈니스 환경뿐만 아니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환경들이 굉장히 초고속으로 어드밴스 되는데 우리가 해서 알 수 없는 것들이 없잖아요. 모든 것을 알아내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너무 신기한 건 매일 우리가 속해 있는 조직은 알 수 없는 것 투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썼던 것처럼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시대인데 모든 것이 예측 불허한 거는 왜 하필 내가 일하는 우리 회사고 내가 속한 이런 인더스트리인가. 그런 거를 경험했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 조직에 아무도 사유하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닌가? 라고 의심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거기에 출발을 그럼 나조차도 내가 사유하고 있지 않은가? 사유라는 건 생각을 계속 끊임없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젠 꼭 독서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리딩을 통해서 사고하기를 적극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말씀 잘해 주셔가지고 저도 너무 깊이 빠져들었는데요. 특히 이 독서 경험이라는 네. 이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었는데요. 네. 그럼 부사장님 혹시 조직 안에서 이렇게 독서의 경험을 잘 만들어가고 또 이게 경험을 넘어서 또 조직의 성과,
성과도 중요하잖아요. 조직 안에서 네.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던 이런 여러 사례들이 있다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 교육을 디자인할 때 예전에는 한정된 예산에서 가능하면 많은 직원들에게 이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되는 이런 퀀티티적인 면에서 사실 많은 부담감과 그다음에 책임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여기 들어오시는 교육 담당자도 올해 임원들한테 너무 예산이 많이 편성됐나? 아니면 신입사원한테만 너무 편성됐나? 이제 이런 갈등에서 교육을 디자인할 때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3년 전부터 그냥 딱 마음을 먹었어요. 이제 더 이상은 그런 퀀티티 접근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퀄리티 베이스로 전략적으로 예를 들어 3년 계획에 미들 매니저 그룹 각 조직의 미들 매니저 그룹의 사이즈가 사실 극단적으로 넓어지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이 지금 갖고 있는 챌린지 포인트의 교육 프로그램을 단순히 매일매일 직무의 스킬업이 아닌 그들이 사고하기라든지 아니면 철학적으로 사유하는 방법 그런 거에 전문성이 있는 강사분들을 포진하고 교육이 끝날 때쯤 관련된 책을 드리거나 또는 역으로 교육을 시작하는 첫날 그 책을 드려요. 그래서 그 예배 제가 교회 다니진 않지만 구역 예배라는 게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구성원분들이 저한테 구역 예배 온 것 같다며 갑자기 67페이지를 펴라 이러면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한 2분만 줘도 한 3장 읽거든요. 우리가 책을 읽는다는 행위에 대한 경험들을 하지만 전혀 다른 주제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되죠. 네, 그리고 저는 교육할 때도 딴짓 그냥 교육하는 중간에 책 읽고 있어도 상관없다. 그냥 그 시간에 우리가 그런 사고하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짠 거다라고 하고 가능하면은 독서 경영을 디자인할 거면 최소 3년, 5년 길게 디자인을 하고 전 직원을 위한 것보단 특정 타겟팅을 해서 디자인을 했었을 때가 굉장히 효과가 좋았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 저도 계속 그런 컨셉으로 당분간은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듣기에도 휴넷에서도 그 독서 경영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계신다고 해가지고 맞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제 휴넷은 교육 전문 업체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전문가적인 시선으로 매니징을 잘할 것 같은데 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그럼 소개 저희 한번 휴넷의 해주세요. 또 네. 독서 경영 사례를 한번 제가 부사장님께랑 또 저희 시청자분께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휴넷은 사실 학습하고 공부하고 이런 문화를 진짜 세상에서 가장 공부 많이 하는 회사로 만들고자 하고 있는데요. 작년 저희가 11월부터 조금 더 저희도 이 AX 시대에 발맞춰서 조직과 개인의 성장 그리고 경쟁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독서 경영을 강력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좀 책으로 언제나 조직이 북적북적 걸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북적북적 독서 경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은 짧지만 또 실질적으로 또 많은 우리 교담자분들께서는 이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 회사 사례를 좀 상세하게 공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부사장님께서도 왜 책이 독서가 중요하냐라고 이미 많이 말씀 주셨지만 정말 그동안은 지식과 정보가 중요한 경쟁력이 되는 시대였다면 앞으로는 이제는 AI에서 충분히 지식과 정보는 다 찾을 수 있잖아요. 이제 정말 북디바이드 시대. 책을 읽고 아까 말씀하셨던 꾸준하게 깊이 있게 사고하고 생각하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경쟁력 있고 조직과 사회를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저희 나름대로 저희 조직에서는 이제 북디바이드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해력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책을 이렇게 굉장히 꾸준하게 읽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것과도 연계시키고 이게 정말 어떤 게 중요한 정보인지 그리고 이 정보들을 연결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능력인 이 문해력이 바로 이 독서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이 독서의 격차가 결국은 개인과 기업의 성패를 가른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독서 경영을 조금 더 강력하게 시작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24년도 저희가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도 늘 직무 전문 과정, 리더십 교육, 자기주도적인 학습 조직 문화 만드는 거 계속 강조하고 있었지만 올해 특별하게 변화된 부분이 두 가지라면
AI 교육, AI 역량을 높여주는 것과 더불어서 책을 통해서 독서를 기반으로 개인과 조직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아랫대, 북적북적 아랫대 독서 경영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저희 HRD 전략 중에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만드는 회사 휴넷의 모습은 정말 탁월한 아랫대한 휴넷을 만드는 게 저희 굉장히 중요한 목표인데요. 이 탁월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습 조직을 만들고 굉장히 개개인의 성장 마인드셋을 갖추는 게 중요한데요. 이 학습 조직화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저희는 그 중심에 또 독서 경영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휴넷의 독서 경영의 목적은요, 당연히 개인과 조직이 꾸준한 독서로서 학습하고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저희가 이렇게 독서 경영의 모범의 사례가 돼서 대한민국 많은 기업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도 저희의 어떤 목적 중에 하나고요. 마지막으로는 요즘 정말 책을 많이 안 읽다 보니까 출판 업계도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저희 휴넷이 또 이렇게 책 읽는 사회를 좀 만드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저희가 매월마다 도서를 구매하다 보면 많은 도서를 구매하기 때문에 출판 업계에도 좀 많은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사회적 책임까지도 다할 수 있는 모범 컴퍼니로서의 모습을 좀 보이고자 독서 경영을 진행하고 있고요. 독서 경영을 왜 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크게 세 가지 계속 반복될 수 있겠지만, 꾸준한 독서 통해서 우리 조직의 개인 구성원들이 성장하고 역량을 개발해서 AX 시대에 그 누구보다 리드할 수 있는 인재들로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독서 활동을 통해서 조직 전반에서 정말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고 공부하는 문화를 더 많이 만들어서 성장 문화를 더 갖추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독서 활동을 통해서 문해력, 여러 가지 문제 해결력, 사고력, 구조화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깊어지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아이디어로 이어지고 업무 성과로서도 충분히 저희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북적북적 아랫대 독서 경영은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전사적으로 좀 강력하게 저희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필수적인 독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율적으로 또 그 반면에 또 모든 걸 다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이왕이면 제일 좋은 거는 자기 주도적으로 스스로 책을 늘 가까이 하고 함께 읽고 이런 활동들인데요. 자율독서 활동을 도와드리고 있고, 세 번째는 학습 조직화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고 읽고 나누는 이런 활동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뭐니 해도 그래도 책을 가까이에서 또 많이 지원해드릴 수 있는 여러 인프라들을 잘 마련해두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이런 네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좀 공유드리면요. 전사적인 필수 활동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책 잘 안 읽고 읽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조금은 이렇게 전사적으로 또 다 같이 읽으면서 좀 강력하게 처음에는 시작하는 것도 이게 이제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은 책을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처음 시작은 특히 저희 같이 전사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좀 필수적인 활동으로 시작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오독오독 프로그램이라고 저희 말씀드렸는데요. 이 뜻이 사실은 오래도록 독서, 오늘도 독서, 오래도록 독서라는 뜻인데요. 저희 나름대로 네이밍을 해봤는데 좀 괜찮은가요? 그래서 정말 매월 한 달에 한 권씩의 도서를 오독오독 필독서를 정하고 그거를 전 직원들한테 저희가 배부 드리고 있고요. 또 직원들이 다 함께 읽고 또 한 줄 이상의 리뷰를 남기고 또 이런 리뷰들을 더 서로 직원들 간 공유하고 나누는 이런 활동을 가장 메인의 저희 독서 경영의 활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권의 책을 사실 굉장히 엄선해서 선정을 하고요. 어떨 때는 리더들하고 팀원 전사가 똑같은 책을 읽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리더 그룹만은 또 다른 책을 선정해서 좀 듀얼 트랙으로 나눠서 책을 정하기도 하는데요. 전 직원 독서 필수 활동이 저희 독서 경영의 가장 기반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서 선정 너무 어려운데요. 사실 400명의 전 직원들한테 한 권의 책을 큐레이팅해서 제공해드리고 이거를 같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부담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 인재경영실에서 책을 그 어떤 때보다 저희가 제일 많이 읽게 되는 것 같은데요. 미리 저희가 다 읽어보고 저희 사장님께서도 이 선정위원회에 같이 계십니다. CEO와 함께 월 1회 필독서 선정 회의를 통해서 치열하게
다음 달에 선정 도서를 선정하고 있고요. 또 직원들이 추천 주는 도서들도 그 후보에 두고 읽고 있습니다. 이 우측에 있는 책들이 저희가 11월부터 매달 선정된 필독서, 오독 필독서 리스트고요. 이렇게 선정된 도서들을 그냥 드리지 않고 저희는 정말 이 책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선물처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실에서 이렇게 추천 레터, 이 책을 저희가 왜 선정했고 어떻게 함께 읽고 나누고 싶은지 레터를 책에 동봉해서 이렇게 팀별로 예쁜 선물 박스에 담아서 매달 배부를 하고 있고요. 정말 직원분들이 굉장히 선물 같고 굉장히 기분 좋게 책을 받아주시더라고요. 이런 과정들도 또 이렇게 책을 잘 읽을 수 있는 넛지의 저는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부된 도서 그동안 매달 제가 저희가 만든 추천 레터들인데요. 굉장히 저희 오독오독 캐릭터가 있어서 매달 책에 맞게 이런 디자인도 하고 또 특히 정말 한 땀 한 땀 추천 레터를 만들어서 임직원들에게 책에 대한 관심도를 더 높일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사 필수 활동이기 때문에 모든 저희 휴넷 멤버들이 읽고 자신의 생각을 직원들하고 나누는 활동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 사내 학습 플랫폼인 휴넷 유니버시티의 필독서를 다 남기고 있고요. 이때도 뭐 엄청나게 기준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느꼈던 부분, 한 문장이어도 좋으니까 꼭 써달라라고 얘기해서 전 직원들이 매달 남겨주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또 다 같이 댓글창에 남겨주기 때문에 리뷰들을 다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리뷰 중에서 우수 리뷰들을 또 선정해서 다시 한번 전 직원들한테 리마인드하고 또 내가 읽었을 때의 생각과 또 다른 휴넷인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서로 또 나누면서 배움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런 것들 우수 리뷰 활동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좀 재밌는 것은 400명의 직원들의 리뷰 심사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희가 챗GPT에게 심사 기준을 주고 심사를 했는데요. 너무 심사를 잘해줘가지고 저희가 했을 때와 거의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GPT를 통해서 심사하고 우수 리뷰를 공유하고 있고 또 반기별로는 저희가 리뷰 모음집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직원들에게 리마인드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들은 특히 더 책을 읽어야 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늘 언러닝하고 새로운 것에 많이 배우고 그동안의 과거의 성공의 경험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롭게 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리더에게. 그래서 저희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학습하지 않는 리더는 팀원들을 다 태우고 음주운전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만큼 리더들에게도 독서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리더들에게는 저희가 2017년부터 이미 매월 필독서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필수적인 오독오독 독서 활동이 있었다면요. 자율적인 독서 활동도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또 독려를 하고 조직의 문화로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선은 정말 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은 독서 경영 이야기 하다 보면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정말 어떤 책을 읽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 너무 책들이 많은데 무슨 책이 나한테 좋지? 이런 고민들 굉장히 많이 하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매달 오독오독 필독서도 선정하지만 추천도서 이런 것들 큐레이팅을 해드리고 있어요. 특히 저희 CEO분이 직접 선정하는 CEO의 서재 그리고 또 우리 휴넷 리더분들이 매달 돌아가면서 자기가 읽은 책 중에서 추천하고 싶은 도서 그리고 저희 휴넷 직원들이 또 스스로 추천하는 책들 그래서 휴넷인의 서재, 리더의 서재, CEO의 서재라고 해서 저희 휴넷 유니버시티 학습 플랫폼에 매달마다 이 추천 도서들이 큐레이팅 되고 있고요. 또 저희 사내에 매달 한 번 학습 레터가 나가는데요. 콩레터라고 이 콩레터에도 이러한 독서 관련한 또 많은 분들이 내부의 휴넷인들이 추천한 책들이 큐레이팅이 되고 있고 이런 책들을 또 사내 북 라운지에도 특별한 코너에 이렇게 저희가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저희 유니버시티 연수원 창에 있는 각 서재들의 리스트거든요. 이런 것들이 매달 쌓이니까 굉장한 저희에게 또 나중에 봐도 좋은 책을 또 큐레이팅이 될 수 있는 이런 좋은 플랫폼으로 되고 있고 사내에도 이렇게 곳곳에 DID에 책에 대한 홍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읽는 게 또 굉장히 힘들잖아요. 책을 읽으실 때 또 같이 함께 나누는 게 리뷰로서도 나누지만 또 주차별로
내가 책을 완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재미있는 또 프로그램을 저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바로 저희의 챌린지 솔루션 중에 하나 그로우가 있습니다. 그로우 챌린지 솔루션을 활용해서 원하는 사람들은 매달 오독오독 필독서를 읽지만 주차별로 챌린지 미션을 수행하게 해서 서로 독서를 인증하고 또 나누는 이 완독의 즐거움을 함께하는 챌린지도 많은 직원분들이 참여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또 책을 잘 읽을 수 있게 도와주는 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 넘어가네요. 네. 그리고 이제 자율적인 이런 학습 활동, 독서 활동도 있지만, 저 중요한 거는 혼자서의 독서도 즐겁지만 또 함께 하면서 더 많은 걸 토론하고 생각을 나누고 더 사고를 확장시켜가는 활동이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많은 학습 조직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매월 필독서 중에서 매달을 할 수 없지만 때로는 가끔의 매월 북클럽 중에 하나는 북클럽을 만들어요. 저희가 외부의 클럽장님을 오셔가지고 직원들을 자발적으로 신청 모집을 해서 외부의 클럽장님과 발제문을 가지고 좀 깊이 있게 더 토론하고 생각을 나누는 독서 토론 활동인 오독오독 북클럽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외부의 클럽장이 없어도 저희 내부 직원들끼리 자발적으로 필드앤포럼 북클럽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읽고 싶은 책들을 같이 읽고 토론하고 나누고 또 이런 결과물들을 또 전 직원들한테 공유하고 있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지원들을 적극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필드앤포럼은 꼭 이렇게 북클럽만 있는 건 아니고 다양한 직무 공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그 중에서도 북클럽 활동이 활성화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휴넷은 지금 주 4일 근무제를 하고 있어서 다른 분들은 불금이겠지만 저희는 불목입니다. 예, 저희는 목요일이 불목인데요. 이 불목을 넘어서 저희는 북목 데이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행하진 못했지만 기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목요일 퇴근 시간에 우리 직원들이 불목의 시간을 북목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북토크 기획을 하고 있고요. 또 휴넷이 15년 이상 계속 꾸준하게 직원들 대상으로 인사이트 특강을 저희가 목요일마다 하고 있는데요. 이때도 저자분의 특강을 많은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런 영역, 특강 영역까지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에 언제 어디서나 다 많은 책들이 항상 비치되어 있고 편하게 자유롭게 대출할 수 있도록 북라운지, 북카페들을 저희가 조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사장님이 늘 얘기하시는 책 사는 돈은 아끼지 않겠다. 마치 부모님들이 자녀분들한테 말씀하시는 것처럼 직원들이 자유롭게 필독서 외에도 원하는 책들을 읽어볼 수 있도록 임직원 전용 온라인 서점모를 오픈하고 있어서 자유롭게 책을 구매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휴넷에 오시면 정말 직원들 자리에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책이 인테리어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을 만큼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많은 책을 또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신간이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그럼에도 좋은 책들을 또 내가 읽은 것과 또 이 북러닝을 통해서 같이 비교해보는 방법도 있거든요. 명사분들이 또 인사이트 정리를 해주시는 이 북러닝 과정도 저희 직원들을 무한으로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밸런스 있게 다양한 독서의 경험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북러닝도 저희가 사내 연수원에서 오픈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저희 휴넷의 독서 경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질문들을 좀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필수 활동이라고 했는데 독서가 페널티가 있나요? 아니면 인사평가에 뭔가 연결이 있나요? 궁금하시잖아요. 예, 사실은 매월 한 번 진행하는 오독오독 필독서는 필수 활동이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인사평가에 반영하진 않습니다. 다만 최대한 독려하고 이 데이터들은 남거든요. 리뷰를 했는지 그런 데이터들은 이 독서 활동 외에도 다양한 저희가 사내 학습 활동들의 데이터들을 정리해서 반기별로 리더분들한테 드려서 그걸 참고로 평가에 참조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월마다 이제 한 권의 도서를 선정해서 전 직원 400명이 같이 읽고 있는데 왜 한 권만 선정하시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주시더라고요. 사실 뭐 다양한 책을 원하는 취향에 맞게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건 최대한 자율적으로 많이 읽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고요. 한 권을 다 같이 선정해서 읽는 이유는 좀 전사적으로 중요한 이슈나 또 중요한 정말 좋은 책
그리고 전략적으로 뭔가 우리 조직 안에 얼라인 되어야 될 부분들을 좀 선정하는 책으로서 선정하고 나누고 공유하는 것들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뭔가 직원들과 중요한 부분들이 한 마음, 한 방향으로 같이 너무 좋은 또 것 같아요. 일치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좋은 책을 진짜 꼭 읽혀보고 싶은, 읽어야 되는 이런 책들을 다 같이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그렇게 오독오독 필독서는 좀 전략적으로 한 권의 도서를 다 같이 읽고 있고요. 대신에 자율도서를 굉장히 또 많이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직원분들도 뭐 질문을 많이 하시는 건데요. 왜 종이책만 주시나요? 종이책만 읽어야 되나요? 막 이런 말씀 많이 주시는데요. 당연히 다양한 툴도 좋지만 또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는 종이책을 읽었을 때 학습 경험이나 또 이런 기억력 뭐 여러 가지 문해력이 더 좋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세대가 바뀌면서 좀 바뀔 수는 있겠지만요. 다양한 거를 다 지원을 더 노력하려고 하고요. 그럼에도 전사 오독오독 필독서는 저희가 종이책으로 앞으로는 좀 당분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저희 휴넷의 사례를 발표드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제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장님. 아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내용을 마지막 페이지에서 네.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직원들 입장에서는 한 최소 한 3-4권을 지정해주고 그 안에서만 읽으면 되지 않냐? 왜 이제 한 권으로만 지정하냐라는 얘기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도 되게 그 같은 생각인 게 그 한 권이 주는 의미가 되게 큰 게 물론 본인의 관심사가 아니거나 아니면 맞습니다. 이미 뭐 읽은 책일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있죠. 근데 저도 그 주변이나 구성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게 그 같은 기간에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나 사건들이 많지는 않아요. 맞아요. 네, 갑자기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면 모를까. 근데 그 같은 책을 통해 가지고 뭐 그게 몇 분일지 모르겠지만 전 구성원이 같은 주제에 대해서 잠시라도 암묵적으로 얼라인하는 거에는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읽지 않아도 그 책 자체가 내 책상 위나 아니면 보이는 곳에 있는 게 심리학적으로 나온 게 책을 읽는 효과와 굉장히 유사한 어떤 그 뇌에 그 작용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뭐 한 권씩 나눠줬지만 안 읽은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 제목은 봤을 거고 이거 왜 읽으라고 하는 거라고 해서 한 번은 열어봤을 거고 그걸 통해서 인사 담당하시니까 아시지만 뭐 특정 시점이나 아니면 특정 월에 저희가 전 몇백 명의 직원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마이크를 들고 타운홀 미팅을 하지만 못 들었다. 나는 안 적이 없다. 이런 경우가 태반인데 그걸 뭐 저희가 블레임 하진 않지만 그 정도로 정말 그 탑 매니지먼트에서 정말 밑단까지 오염이 없이 회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전달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회사가 정한 어떤 한 권의 책이 주는 메시지 딜리버리는 저는 굉장히 강력하다고 생각하고 휴넷 이직을 적극 검토하고 싶어요. 네, 너무 좋은. 진짜 말씀 주신 그 의미가 크고요. 또 특히 한 권의 책이지만 400명이 읽으니까 각자의 생각이나 맞습니다. 바라보는 포인트가 정말 또 좋았던 그럴 것 지점들이 같아요. 다 다르더라고요. 또 거기에서 오는 각자의 생각에서의 배움이 정말 저는 큰 의미가 있는 것 저는 같습니다. 또 이제 보면서 너무 좋은 활동들 뿐만 아니고 거의 탑 티어의 독서 경영을 하는 회사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오늘 들어오신 교육 담당자분들도 이제 이걸 동시에 들으면서 저 프로그램 좋다, 이렇게는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생각하실 게 저보다 어떻게 진행하지? 이제 왜냐면 저도 이제 그 부서에 있으니까 그 실제 경험하실 텐데 어떤 게 좀 제일 어렵고 어떤 거는 익숙해지면 좀 나았더라 이런 팁을 좀 주시면 어떨까요? 사실은 아까 제가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매달 이 400명의 직원들한테 정말 그래도 이 책 좋았어요 라고 말을 듣고 싶은데 그럼 어떤 책을 선정해야 되지? 근데 너무나도 취향이나 원하는 관심사 뭐 좋아하는 부분들이 너무 다르기에 저희가 이제 막 열심히 읽고 먼저 책을 선정하는 부담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운영하는 것보다 운영은 사실은 의미가 되게 커요. 이제 잘 읽었어요. 저 너무 이 책 좋았어요라는 좀 그런 피드백들이 더 힘을 얻게 해주는데 사실 그런 부담감이 더 크지만 이게 매월 하면서 저희도 이제는 저희가 많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좋죠. 오히려 책을 다양하게 또 읽으면서 또 그런 선정하고 이런 과정이 또 저희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또 굉장히 많은 직원분들이
좋다라는 말씀 많이 주셔서 운영은 이제는 어느 정도 프로세스화 그렇죠. 되니까 또 운영하는 네. 입장에서는 그런 피드백 하나로 네, 힘이 나죠.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만 저희가 부담감은 늘 있지만 또 즐거운 긴장감과 그만큼 부담감입니다. 되게 보람되고 네, 보람이 가치를 굉장히 느낄 수 있는 일이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생각보다 걱정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이런 이 책 괜찮을까? 네. 뭐 어떨까? 이거 다 같이 똑같은 책인데 그거보다 괜찮을까? 직원들이 네. 안 읽으면 어떡할까? 아, 그렇죠. 네. 이 책 당근에 올라오면 어머, 어떡하지? 이런 고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네, 그렇지만 저희가 이거를 문화로 만들고 진짜 개인에게도 정말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같이 만들어 가고 있어서 점점 더 우리 직원들이 이 오독오독 프로그램에 대한 네. 관심과 그렇죠. 내재화가 될 것 같아요. 이게 꼭 뭐 네. 독서가 문화로 자리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전혀 다른 다양한 요소들이 네. 조직의 문화로 자리 잡으려면 사실 실장님 너무 잘하시겠지만 초반에는 굉장히 의지 있는 맞아요. 좀 멤버들이 강력한 드라이브가 강제력을 필요합니다. 가지고 네. 드라이브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맞습니다. 또 휴넷이 이런 거의 탑 티어의 수준의 독서 경영이 되는 거 제가 생각할 때 CEO의 강력한 의지와 맞습니다. 그 지원. 인내가 없이는 네. 사실은 너무 힘들어요. 예.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오늘 들어오시는 교담자들 분이 우리 조직에서도 이런 운영하고 싶은데 네. CEO 보니까 책 하나도 안 읽는 것 같아. 우리 임원들 보니까 책상에 뭐 생소한 글씨도 못 본 것 네. 같아. 그러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그룹부터 먼저 네. 이제 에듀케이팅을 해야 되는 과제가 있을 수 맞습니다. 있겠죠. 네. 그리고 오늘 뭐 부사장님께서 독서 경험이란 단어 굉장히 많이 네. 의미 있게 주셨는데요. 저도 운영해 보니까 음. 뭐 시작은 작게 시작할 수 있지만 사실 제일 좋은 건 다양한 독서의 경험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좀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고민을 저희가 더 많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 저는 네네. 독서 경험을 어떻게까지 묘사를 하냐면요. 우리가 새로운 휴대폰을 바꿔요, 기종을. 네, 그러면 네. 그 기종을 익히려고 막 이것도 눌러보고 저것도 눌러보고, 어떤 거는 아래서 위로 터치하고 네. 어떤 건 오른쪽에서 네. 왼쪽에서 터치하잖아요. 이젠 종이책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 설령 완독을 하지 않았어. 네. 하지만 종이를 넘겨보는 행위 있죠. 그 경험도 그 중요하죠. 행위가 내 손끝에 터치가 되고 네. 넘어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휴대폰의 메커니즘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그거 자체를 그래서 이제 저도 책 주면서 안 읽어도 돼. 그냥 라면 받침 써도 돼. 아니면 그냥 열었다 닫아도 돼. 그러니까 그 실제 경험하는 모든 행위가 주는 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설령 400명 중에 뭐 몇 분이 안 읽으셔도 그건 최소한 이제 책 그 껍데기는 만져보셨을 네.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독서 경험의 거의 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또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부장님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교육 담당자분들께서 고민과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또 우리 여기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귀한 시간 같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런 시간에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뭐 독서라는 뭐 중요성, 그 다음에 우리 리딩을 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미 고등교육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 그 경험이 가져오는 힘을 이미 우리는 최소 한두 번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실제 실행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의지와 그다음에 힘을 가지고 진행하시길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번 세션은 저희가 AX 시대 휴먼 스킬 향상 방안을 위해서 독서 경험과 그리고 또 각 기업 사례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아쉽지만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고요. 5분 후에 잠시 후에는요. 여러분들 또 독서 경험이 또 다른 경험이 될 수 있는 휴넷의 북러닝 솔루션을 또 저희가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여러분 또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